이번엔 BTS의 버터와 NCT 드림의 머퍼링의 대결인 것 같아요. 먼저 버터 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모르는 내가 모르고 있는 근데 이 뭐 김선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 김선재님 처음 봤어요, 방송에. 아마 선재님이 지금 방송에 처음 찍힌 걸 거예요, 상대편보다. 영어 발음 때문에 그래. 허세아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어색해. 근데 그 팬터는 태국에서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무대에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춤과 노래 실력도 괜찮고. 아, 다들 영어 발음이 문제야. 와, 허세아는 보컬도 어려했지만 영어 발음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을 할 때도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예 그냥 펜터의 솔로 무대였어요. 이번 무대는 뭐 참가자들의 실력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발음 때문에 이 노래가 맛이 안 사는 이유였죠. 펜터가 나름 이제 영어 발음도 좀 괜찮게 해서 원래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준 멤버였는데 그 외 멤버들은 어쨌든 발음도 그렇고 뭐 노래도 높으니까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펜터나 뭐 이든이라는 멤버 외에는 제대로 노래를 하지 못했고 가사에 집중하느라 좀 몸 동작에도 영향이 간 느낌이 들었어요. 또 팀은 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펜터 입장에서는 좋은 쇼케이스가 되었을 것 같고요. 저 랩을 할 때는 오히려 그래도 괜찮게 치고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다들 굳어있는 느낌이 있었다. 이번에는 NCT 드림의 버퍼링 팀입니다. 희질이가 좀 힘들어. 와, 이 팀에 신처가 있는데 신처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왜 너가 정해? 이거는 또 이거 내가 잡아냅니다. 이거 연출 잡아냅니다. 원래 그냥 바뀌었네. 희진이랑 둘이 폴라리스 のパートが一番いい 신처. 자, 이거 이러고 끝이야, 연출? 뭐야, 잠깐만. 어두워져서 조명을 켜야겠어. 조명 켜면 눈이 아파서.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지금 희질이라는 멤버랑 건우라는 멤버가 다투는 듯한 연출이 있었어요. 이 팀에서 희질이라는 멤버가 센터 파트를 두고 왕쿤이라는 멤버랑 경쟁을 했는데 멤버들에게 희질이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컬에서도 제일 중요한 파트를 희질이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중간 테스트에서 희질이가 춤의 라인이 좋지 않았고 노래도 한국어 발음도 안 되고 약간 억지스러운 음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회의를 하면서 건우라는 멤버가 그 폴라리스를 바꿔야 된다고 했더니 희질이는 다른 멤버가 있어도 오늘 중간 평가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은 결과일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건우가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면서 화를 냈더니 희질이가 다른 멤버들이 못할 거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건우가 화가 나서 막 뛰쳐나가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면서 건우가 희질이에게 센터를 왕쿤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까 희질이는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있다면 파트를 변경해도 된다고 하면서 결국 왕쿤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장면으로 연출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다툼은 아마도 언어 때문에 생긴 소통의 한계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생긴 일로 보이는데요. 그걸 연출로 선악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 때문에 희질이가 뭐 실제 사실보다 더 안 좋게 그려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출로 만들기 쉬운 장면 이제 첫 번째 보면 연습 장면에서 희질이가 멤버들과 같이 안무 연습을 하다가 혼자 보컬 연습을 한다고 뒤로 빠지거든요. 여기죠.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 이렇게 보죠. 뒤로 가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전부 이 전후사정을 보면 사실 앞에 멤버들 문제가 없어. 봐봐요. 연습 장면에서 희질이가 멤버들과 같이 안무 연습을 하다가 혼자 보컬 연습을 한다고 뒤로 빠지죠. 근데 여기서 희질이 바로 앞에 있던 크리스가 뒤를 돌아보면서 혼자 연습하는 희질이를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 장면은 사실 실제 아예 없는 장면도 이렇게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지리가 빠질 때 뒤에 신처나 왕쿤, 옆에 건우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뒤에 있는 희지리를 보는 건지 그냥 옆에 옆 뒤쪽에 있는 신처를 보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실제로 희지리는 크리스와 정확히 완전 직선 뒤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가 희지리를 쳐다본 거였으면 완전 뒤를 돌아야 됐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가 희지리를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가 희지리를 봤어도 어떤 이유에 대해서 봤는지 모르죠. 서로 쳐다볼 수 있죠. 같이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연출로서 크리스 옆에 물음표 딱 붙이고 희지리의 단독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앞뒤에 자막을 붙이면 크리스가 희지리의 저 행동이 불편해서 보는 것처럼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제 말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서 건우가 마치 혼자 연습하는 희지리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보거든요. 이거 봐, 이 장면도 다들 4명 다 하고 있어요, 연습을. 여기도 건우가 마치 혼자 연습하는 희지리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바라보는 것처럼 연출은 됐지만 그 장면에서 옆에 있는 신처나 다른 멤버들도 다 각자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요, 봐봐요. 건우가 개인이 돋보이기보다는 팀워크를 살리자고 말을 할 때 침묵을 지키는 희지리, 이렇게 달아놓으면 마치 희지리가 할 말이 없거나 나는 그 말에 동의 안 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편집자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저렇게 써버렸을 때, 없는 말을 써버렸을 때. 근데 희지리 지금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희지리가 지금 앞에서 한국말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어쩌면 또 아니 희지리도 그냥 동의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마치 침묵을 지키는 희지리라고 박아놓으면 그냥 그 자막 하나에 이 분위기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출의 어떤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 자, 요 부분이에요. 폴라리스 자체의 파트가 보컬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파트를 일단은 다 해내지 않으면 연습을, 그러니까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연습을 많이 하지만 안 되니까 그게 폴라리스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희지리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연습 시간이 되게 몇 시간이나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희지리가 같이 연습하기도 했을 거고 혼자 연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서로 쳐다보면서 힘들어서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자막과 효과 넣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난 것처럼 리액션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각자 연습하고 있는데 희지리가 처음에 같이 댄스 연습하다가 자신은 안무는 외워서 자기는 한국어 가사 외우는 게 더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이제 앞에 애들 아직 안무 못 외웠을 때 자신은 뒤에 가서 보컬 연습도 할 수 있죠. 근데 건우가 모여서 야 팀워크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니까 희지리 알았어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 희지리 편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희지리 입장에선 야 내 파트는 되게 많고 어렵고 난 외국어까지 외워야 되는데 건우 니는 한국어라서 쉽게 외우고 파트도 적고 근데 계속 팀 연습 같이 하자고 하면은 팀 연습 끝나고 난 혼자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또 희지리를 생각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지리는 멤버들의 선택으로 센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메인 보컬의 파트도 멤버들과 상의를 통해서 희지리가 맡게 된 거예요. 파트 분배 장면을 방송에서 거의 편집해서 삭제를 하고 희지리가 모든 파트에 지원하는 장면만 내보내면서 욕심이 많은 것처럼만 나왔거든요. 근데 희지리가 어떤 뭔가 베네핏이 있어서 파트와 센터를 결정하는 우선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폴라리스도 멤버들의 선택으로 희지리가 된 거고 메인 보컬도 멤버들이 동의했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 방송에 나온 파트 분배 장면을 보면 희지리는 모든 파트에 지원을 했거든요. 메인 보컬 파트, 보컬 1, 보컬 2 다 모두 지원했어요. 그리고 건우가 물어보니까 난 모든 파트에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엔 요 장면만 나왔고 이후에 어떻게 희지리가 메인 보컬 파트에 낙점이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 장면은 편집을 했을까? 왜 삭제했을까? 이게 이 연출에 좀 불리한 장면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이 안 나오니까 마치 희지리가 욕심을 다 내서 좋은 파트를 자기가 다 끄집어냈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껴안고 있는 것처럼 된 거죠.
실제로는 센터도 멤버들이 선택을 해서 희지리가 되었고 저는 메인 보컬도 아마 다른 멤버들은 지원자가 없었거나 그 파트를 부르지 못해서 희지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파트에 지원자가 있었고 뭐 희지리보다 괜찮게 하는 멤버가 있었다면 희지리는 이미 센터를 맡았으니까 메인 보컬은 양보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희지리에게 메인 보컬까지 줬다. 그럼 이 다른 멤버들이 뭐 희지리에게 약점 잡혔나? 서바이벌 경쟁 방송에서 한 명의 멤버한테 아무리 같은 팀이라지만 센터랑 메인 보컬을 다 준다? 다른 멤버들이 왜 가만히 있었냐고. 어쨌든 희지리가 파트를 강제로 가져간 게 아니라 멤버들과 상의를 통해 분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제작진들이 이렇게 연출을 왜 했냐?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건 건우가 실제로 화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건우가 저렇게 화를 낸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앞뒤를 전체적인 두 사람의 다툼 구도를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희지리와 건우의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중간 테스트 직후에 이제 건우가 희지리에게 센터 파트를 다른 멤버로 교체하자고 하자 희지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거든요. 다른 멤버가 폴라리스를 한다고 해도 오나지 객칸이 나타토모,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우가 그건 다른 멤버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희지리가 했던 말이 다른 멤버가 내 파트 댄스오 시나가라 그걸 왜 너가 정해? 댄스오 시나가라 카사오 도우지니 스루코토 데키나이코토가 아따까라 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우가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이게 의도된 오역인지 뭐 자연스러운 의역인지 모르겠지만 희지리는 내 파트의 춤과 노래를 동시에 하는 것을 다른 멤버들은 못했었잖아 라고 해요. 데키나이코토가 아따까라는 직역을 하면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못했었으니까 라거든요. 못할 거니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막은 못할 거니까로 나와요. 아따까라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못할 거잖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다. 왜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희지리는 그 파트 분배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희지리는 너희들은 못할 거야가 아니라 하지 못했었으니까 라고 했거든요. 다른 멤버들이 이 파트를 못했어서 내가 이 파트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혹평을 들었다면 다른 멤버들은 더 못했었으니까 혹평을 들었을 거야, 다른 멤버들도, 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질이 말대로 파트 분배를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이 못해서 자신이 메인 보컬 파트를 맡게 된 거라면 희질이가 센터랑 메인 보컬 파트를 동시에 맡게 된 이유가 이해는 되죠. 이거 왜 얘가 둘 다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멤버들은 뭐 해? 이건데 다른 멤버들이 이거 춤과 노래를 같이 못했어서 얘가 그냥 얘도 못하지만 얘가 그나마 할 수 있어서 다 맡은 거구나가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희질이가 억울하죠. 못해갖고 내가 힘든 거 맡아서 나 혼자 더 연습하고 못하는데도 했는데 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건우는 저기서 왜 화를 냈을까? 지금 보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영어를 했다가 한국어 했다가 일본어를 했다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전 장면에도 희질이가 응? 응? 하고 못 알아들어서 계속 물어봐요. 봐봐요. 이 정국말. 그러니까 건우가 한국말 하니까 응?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근데 봐봐. 명언 고래오 난데 안 왔다가 정하냐고. 이거 근데 희질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금 아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유추를 해서 이해했다고 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제 생각엔 건우 입장을 이해를 해보자면 센터는 실제로 희질이가 왕쿤보다 더 잘하니까 맡겼고 메인 보컬도 다른 멤버들이 못하니까 그나마 자신이 있다고 하는 희질이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희질이가 못 믿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희질이가 못하니까 그럼 파트 교체하자고 했을 때는 희질이가 바로 수긍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희질이가 거부하니까 엄청나게 배신감이 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희질이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이 맡은 파트가 어렵고 분량도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희질이는 외국어니까 한국어 가서 외우기가 바쁘니까 혼자 연습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희질이는 자신이 중요한 파트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 경쟁 프로그램인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희질이는 사실 폴라리스 센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메인 보컬을 같이 맡아서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럼 건우 말은 힘든 메인 보컬은 희질이가 계속하고 폴라리스만 왕쿤에게 주라고 하니까 희질이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연출로 마치 희질이가 조금 더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고 독선적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연출로 뭐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뭐 희질이가 그렇게 더 독선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저렇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말도 안 되게 문법을 섞어서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방송에서 그런 연출적인 뭐 자막적인 부분 다 걷어내고 실제로 얘네들이 했던 말과 행동만 보면 실제로 희질이는 자기 연습하기 바빴었어요. 근데 건우가 전체가 같이 연습하자 팀워크 살리자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왕쿤에게 센터를 넘겼으면 좋겠다고 건우가 말했을 때 다른 멤버가 그 파트 할 수 있으면 줘도 돼 하고 실제로 줬어요. 희질이가 거기서 뭐 난리치고 막 못하고 뭐 다시 대결을 하자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보면 희질이 되게 심플해요.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건우도 마찬가지예요. 건우도 그렇다고 그걸 희질이한테 엄청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서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연출이 이렇게 무대 볼게요. 억울할까봐 이 참가한 멤버들이 이런 왕쿤이 잘해야 되는데 신초 와 신초 팬들 와 신초 씨 AI 아이씨 희진이가 춤을 괜찮게 추네. 미치겠다 신초. 이걸 왜 얘한테 줬어. 와 주인공인데 신초가? 아 그래 신초밖에 안 보이는데 신초는 엄청 못하는데 그 자신만의 또 꿈을 대는 바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결은 어려운데 그래도 버퍼링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 팀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전 팀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이 원래 버퍼링이라는 원곡 스타일이 에너지를 엄청 뿜어내야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가진 장점은 표현이 안 되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전 팀보다는 잘한 것 같은 게 이전 팀은 노래가 안 되어서 노래가 너무 어려우니까 춤도 멤버들이 잘 못한 것 같은데 이 팀은 그래도 신처 외에는 춤을 뭐 기본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 뭐 크리스라든가 그 선재, 건우 이런 다른 멤버들이 다 조금씩은 하네요. 춤도 엄청 이상하지 않고 보컬도 자신의 파트들은 하는 편? 근데 이제 신처가 완전 밸런스 붕괴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신처를 두고 이 정도로 했으면은 괜찮다. 전 사실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실제 현실이 맞나? 이게 초현실주의, 추상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기에서 신처가 있는 게 맞나? 저게 현실이 마저 저럴 수가 있는 건가? 혼자 전혀 다른 바이브로 저렇게까지 레벨이 다르게 추는 게 무대에 있어도 되나? 라고 생각해서 진짜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쨌든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왕쿤이 처음에 올스타 받고 그 독특한 유니크한 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지금 이 무대까지. 그래서 왕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이 무대를 보면. 버퍼링 팀이 이겼어요. 한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거든요. 와 신초 몇 표 받았나 궁금한데? 개인 투표는 아직 안 보여주네. 아까 있던 대결의 결과예요. 이건 게릴라 팀이 이겼겠지. 뭐야 게릴라가 졌네? 얘네들도 지들이 이길 줄 몰랐어. 이것 봐. 얘네들은 개인 투표를 알고 있나? 현장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났나? 인기 멤버도 게릴라가 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 특별히 이쪽 팀 특정 멤버의 팬이 많이 갔다거나 아니면 현장 분위기가 방송에 담긴 모습과 달랐다거나 어쩌면 방송은 보컬에 대한 보정은 굉장히 많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게릴라 팀이 현장에서는 지금 방송보다 보컬이 굉장히 안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 정도? 개인 순위가 나오네요. 궁금하네. 잠깐만 볼게요. 신처가 25, 카리가 26. 그래도 쇼가 24위로 선방하고 있네. 와 허쉬롱이 높아요. 그리고 콩비도 높아. 홍성민보다도. 와 링치는 왜 이렇게 낮아? 네 1위는 유관우. 와 여기는 탑9 경쟁이 어렵긴 해요. 와 근데 파리가 이다율은 뭐로 인기가 있는 거지? 와 이다율하고 콩비는 단순히 보이즈 플래닛에 어쨌든 출연만 했었다고 해서 저렇게 순위가 높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요 청춘윤이 3명이 전부 다시 데뷔하는 게 이 방송적으로는 재미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강력한 멤버들이에요. 어차피 투표가 그만큼 모이면 팬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샤워지원과 팬더는
좋은 실력의 멤버고 새로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태국 시장 공략에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팬더는. 그러니까 강력한 멤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남은 4자리 뭐 요 5자리 중에서 한 자리 정도 더 경쟁이 된다고 하면 4, 5자리를 두고 경쟁이 될 건데, 뭐 아직 초반이라서 뭐 더 여기에 도전한 새로운 인물들이 치고 올 거예요, 밑에서. 와, 근데 게릴라 팀은 개인 순위 7, 8, 9위 멤버가 있는데도 진 거네. 근데 어쨌든 무대 퀄리티도 전체적으로 보이즈 플래닛 때랑 비슷한 레벨 같거든요. SBS가 작정하고 엠넷처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쨌든 그걸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명을 켜도 어둡네.